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장 진입로가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돼서 맹지가 돼버린 사례입니다. 질문: 수십 년 동안 마을길로 사용되어 온 4m 이상의 지자체 소유인 현황도로, 지목은 임야입니다. 가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마을길,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다가 지자체가 취득한 마을길에 접한 임야에 제2종 근생 제조장 허가를 신청하니 맹지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해온 사실상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락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허가될 수 있고, 건축 및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다면,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맞다면 건축물 진입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에서 진입로는 그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982, 182, 99, 판례 등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건축물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현황도로는 건축법 제44조 1항 단서의 예외인 도로이므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현황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일이죠. 건축법 44조 보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때의 도로는 건축법 도로를 말하는 거죠. 다만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1호에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신고 때마다 건축법 도로를 지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다면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지 않고도 건축허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현황도로의 지목이 임야인 것은 건축허가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것도 건축법에서 규정한 접도 의무를 부여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현황도로가 76년 2월 1일 전에 너비 4m 이상이었다면 당시 개정된 건축법 부칙에 의한 건축법 도로인 것입니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근거가 없어도 이미 도로라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 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라고 대법원이 유권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죠. 왜냐하면 지정하려면 소유자의 사용락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의 사용락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국가 땅이라면 굳이 사용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면, 행방불명이 돼서 찾을 수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미 민법에 의해서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면 굳이 그걸 사용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이 기준이 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축법 도로로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검토해 봐야겠죠. 건축물의 진입로가 본인 소유가 아니고 사유이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용락을 받아야 하고, 국공유이면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국공유인 현황도로는 그 상태로 그대로 쓸 때는 사용락이 필요 없는 것이나
그 현황도로를 확장하거나 포장을 해야 된다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토지라면 그 현황도로가 말입니다. 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지자체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건축허가의 진입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을길을 이용하여 십수년 전부터 여러 곳의 공장, 대여섯 개의 공장이 허가받을 때에 당시 허가청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에 맞게 소유자 사용승낙을 받아서 또는 국유지라면 사용허가를 받아서 기반시설인 진입로로 인정해서 허가했을 것입니다. 선행허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공로라고 판단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또는 사용낙을 받지 않고 허가를 해 주었다면 이제 와서 지자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여러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지자체 소유로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예. 그렇다면 바뀌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는 것과 지금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소유가 바뀌기 전부터 포장해서 관리해온 비법정 도로이라면 이건 공로입니다. 국토부 유권 해석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 시 사설 도로를 진입 도로로 이용하려는 경우 사용 승낙 여부. 그래서 국민신문고의 2016년에 유권 해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현황도로를 통해서 허가를 신청할 때 사인이 소유 관리하는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개설을 한 것이라면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법제처 법령 해석내 13-0427에 그렇게 유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인인 경우에도 일반 통행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포장한 도로이거나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해오던 관습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국토부도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법정 현황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기 전에 사유일 때부터 지자체가 관리해왔던 도로이므로 이번에 지자체가 매입해서 공물이 되었다면 현재 상태로 이용은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다면 사용허가가 필요 없는 공로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포함돼서 도로가 없어질 경우입니다. 이미 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은 다 완성이 돼 있고 다만 이 현황 도로는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포함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남겨둔 마을길이거든요. 없앨 수 없는. 없애려면 대체도로가 필요한. 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사업부지에 포함됐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그럼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언제 할 거냐? 할 때 실익이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마을길로 이미 수십 년 동안 사용했고 그 길이 이미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도로이기 때문에 대체도로 없이 폐도도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본다면, 자,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에도 이 현황 도로를 폐쇄하려면 대체도로를 확보했어야 합니다. 전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와 이 현황 도로를 일괄 매수 조건으로 매도했다면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는 이 현황 도로를 재척하고,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지만 이 현황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재척하고 비법정 도로로 계속해서 관리했어야 올바른 행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지만, 이건 이중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서 개발될 때에도 이미 있었던 마을길인 현황 도로는 그 길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그 길로 허가받은 공장 통행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57조 사항입니다. 반드시 대체도로를 확보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 주차장 부지를 할 때 사실상 재척은 해놓고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는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지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2-1-7에 1이 되어 있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것입니다. 현황 도로가 이미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이라면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조건부, 그러니까 이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제척해라. 근데 도시계획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안 받는 건 이중 규제이기 때문에 면제해 줬을 뿐이지 이 규정이나 이 취지를 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이 이제 5번째,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길 현황도로를 통해서 허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재량권은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허가권자는 근생건축허가에 이번에 신청한 근생건축허가에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진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인정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한다면 행정기본법의 비례평등 원칙 및 대법원 판례 법리에 위배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 오인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허가권자의 종합적인 판단을 존중한다 이겁니다. 법원이. 다만 사실 오인하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나면 위배되면 그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봐서 그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할 수 있다. 법원도. 그러니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인지에 대한 부분은 누가 주장해야겠습니까? 허가 신청자인 내가 해야죠. 그래서 그 행정행위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대법원 2017-2, 48956, 876, 861 등에 판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황도로와, 그러니까 이 마을길의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과 부지와의 그 고저차가, 높이가 4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포함되어 있는 이 현황도로를 주차장 부지로 편입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면 사업부지 면적이 늘어나지 않아서 실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로 결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주차장을 매입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현황도로까지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면 협의 매수는 매도자의 조건을 최대한 들어줘야 협의 매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는 제척하고 또는 이미 결정이 된 후에 매입을 했다면 그 부분을 실제 시행계획을 하면서 제척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척하고 비법정 현황도로로 관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황도로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현황도로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국민에게 접도 의무를 부여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폐쇄된다면
맹지가 되는 건축물이 여러 곳에 있어 그 주민들은 소유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자체는 이 현황도로를 대체도로 없이 도시계획 시설로 사용할 수도 없어 결국 실익이 없으며, 또한 법령에도 이런 경우에는 불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량권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보다 건축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설과 등이 협의하여, 그러니까 지금 건축허가를 해주는 건축과와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도시계획과와 그리고 이런 비법정 현황도로를 관리해왔던 건설과와 도로교통과 등이 협의해서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